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사실상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말하는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두면 언제든지 넣었다 뺄 수도 있으면서 이자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계속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쌀값도 작년보다 20% 이상 올라서 이제는 식당에 가면 공깃밥 하나 추가하는데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받는 데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 직장인들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쓰는지도 중요한데요. 요즘은 짠테크라고 해서 젊은 층에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는 법을 공유하는 재테크가 있는데, 이런 돈을 아끼는 법은 단순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략하고 불황을 견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 않는 것들도 많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황을 견디는 짠테크 첫 번째는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가계부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쓰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쓸 수가 있어요. 가계부 앱을 설치해보면 내가 매달 버는 수입, 그 다음 지출을 일자별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게 이제 달력 형식으로 나와서 매달 내가 얼마 벌고 썼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결산도 되고 또 엑셀 파일 다운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손쉽게 수입 지출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가계부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쓸 때마다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표시되면서 지출로 탁 체크가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돈 쓰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내가 그달을 얼마를 썼는지를 느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짠테크 두 번째 방법은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겁니다. 이 신용카드라는 거는 통장에 내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이 카드 한도 내에서는 내 신용으로 결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보통 카드 한도는 내 월급보다는 더 많은데 월급 생각 안 하고 카드로 충동 구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음 달 카드 값을 못 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경우는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면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설사 이게 무이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갚아야 되는 돈을 나눠서 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하면 일단 현금이 당장 내 지갑에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사라지는 게 카드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체감이 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매번 찾아서 지갑에 넣어둬야 되고, 혹시라도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바로 결제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불편해서라도 돈을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은 신용카드랑 다를 게 없지만 적어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안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체크카드 쓴다고 해가지고 빚을 질 일은 없는 거죠. 짠테크 세 번째는 여윳돈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실속 있게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사실상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말하는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두면 언제든지 넣었다 뺄 수도 있으면서 이자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파킹 통장은 보통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또는 OK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에서 나오는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증권사 CMA 계좌 같은 것도 이율을 잘 비교해보면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 파킹 통장으로 쓰는 게 아무 무리 없습니다. 이런 통장에 여윳돈을 넣어두면 보통 한 연에 3-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예금이나 적금보다 좋은 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빼서 써도 예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예적금으로 묶어둘 돈 아니면 일단은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서 하루치 이자라도 챙기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짠테크 네 번째는 시중은행에 나와 있는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금융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대로 돈을 잘 배분해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돈을 잠깐이라도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기가 있는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 중에는 예치 기간이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상만 되면 4% 이상의 이자가 나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대신 예적금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많아서 중간에 돈 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리해서 길게 예치 기간을 정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년짜리 예적금을 넣어뒀는데 금리가 올라서 새로 나온 6개월짜리 상품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이자가 높은 것만 찾지는 마시고요. 내가 중간에 돈 안 빼고 확실하게 넣어둘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금 적금을 분배해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짠테크 5번째는 오랫동안 계속 쓸 물건이 아니라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기가 어릴 때 잠깐 쓰는 물건이라든지 필요하기는 한데 꼭 새 거를 살 필요는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새 상품을 사게 되면 가격이 제법 비싼데 중고나라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다 보면 시가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얼마든지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소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고 굳이 새 거 사서 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쓰다가 다시 당근마켓에 대팔 수도 있으니까 잘만 이용하면 비용 절감이 꽤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 정확히 얼마고 평소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상품을 이용하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